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뭐 제조소 등에 대해서요 사용하고 있는 중에 뭔가 일정한 변경이 있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다시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어땠죠? 그 중에서 일부 조금 약한 내용은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어땠죠? 아예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이 그냥 설치하고 변경해도 되는 거 이렇게 한 세 등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인가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아주 이제 그게 기본이고 그 틀 안에서 한번 볼게요. 뭐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군용 위험물 시설의 특례라고 나왔다. 특례라는 거 뭐죠? 특별한 예외가 바로 특례다. 그래서 특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병역 특례라는 것도 있잖아요. 병역 의무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은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병역 특례가 있죠. 여기는 군용 시설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허가 관련되는 규정에 특별한 예외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 관련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개요를 한번 얘기 드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써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만약 뭐 관련되는 중행정기관의 어떤 근무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군부대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위험물 저장소나 이런 거를 만든다 그랬을 때 한번 보면 현실적으로 군부대 가가지고 막 검사하고 또 서류 내라 그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군부대에서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보안과 관련되고 있다. 또 군사작전 중이다. 이러면서 뭔가 거부를 여태까지 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또 어떠냐면요. 아무래도 군부대는 어떤 일종의 국가기관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또 믿고 맡기고 또 현실적으로 가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예 현실에 맞게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 놓은 게예요. 그게 바로 군용 위험물 시설의 특례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미리 협의만 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봐줘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타이틀은요. 군용 위험 시설물의 특례. 군용 위험 시설물의 특례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특례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그래 놓고 여기 뭐라고 했죠? 시도지사하고 협의. 시도지사와 협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협의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미리 상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상의를 하라는 행정청끼리 상의해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뭐 그게 군사 목적이다. 군사 목적이다. 군부대 안에 있는 건 다 군사 목적이에요. 또 그리고 뭐라 했죠? 군부대 시설, 어떤 군부대 시설을 위한 거다. 군부대 시설을 위한 거다. 군부대 뭐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 위험물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기름 탱크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군부대 가면은 수송대라는 게 있어요. 차량들 거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전차 부대도 있죠. 전차 한 대 가동하려고 그러면 연료가 얼만큼 들겠습니까? 승용차도 가동하는데 연료가 많이 드는데 전차는 시동만 걸려도 엄청 들어요. 무게가 수십 톤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여기서 군 부대장은 이렇게 했잖아요. 군 부대장은요. 미리 사전에 어땠죠? 미리라는 말이 꼭 나오잖아요. 미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후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건축법의 요구하고 유사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축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건축법에서 어떠냐면요. 어떤 허가 대상 건축물 군사 목적 군부대 안에다가 건물 짓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건축허가권자 사전 협의를 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의지한다고 돼 있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같이 이어진다. 그리고 만약 협의가 끝났다. 협의할 때는 결국 뭐죠? 누가 허가를 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요. 상의를 해보는 거예요. 해서 뭐 계략적인 얘기 정도 와갈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협의를 한 경우에 어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의지한다. 허가를 안 받은 건 아니지만 허가받은 것으로 봐버리는 게 의제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전에 협의했을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협의만으로 허가를 가름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특례 이유를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가서 뭐 어떤 감나라 변화가 곤란하고 또 그리고 뭐 여기 군부대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알아서 잘할 거로 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요 건축허가 받고 그리고 허가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씁니까? 나중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완공 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돼. 근데 또 다른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허가도 의제가 됐는데 그리고 의제가 된 다음에 시공 공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가 만약 완료가 됐다. 공사가 완료됐을 때 원래대로 하면은 어땠죠? 거기 완공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겠잖아요. 완공 검사를 이거를 받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그랬잖아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허가 안 받아도 되고 협의로 끝나고 다지면은 어떠냐면요. 이제 자체적으로 싹 이렇게 검사를 해서 쓰게 하겠다는 그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가서 또 가서 군부대 가서 보안을 중시하는 군부대 가서 또 뭐 민간인이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이거를 뭐 불합격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죠? 근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누구한테냐면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도지사. 그러면 사항 종료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공검사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뭐를 통보를 하라 그랬습니까? 완공일 사용 개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예방 규정은 뭐냐면요. 이런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요. 각종 사고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알려주기만 하면 통보하면 상황 종료된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더 나가면 뭡니까? 여기 아울러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설계 도서를 원래대로 하면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허가권자한테. 근데 이 제출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왜? 국가기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칙대로 하면은 어떤 뭐죠? 여기 설계도를 착수하기 전에 원칙은 이랬잖아요. 원칙은요. 착수 전에 어떤 여기 설계도를 제출해야 돼요. 시도자한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어땠습니까? 예외적으로 가면요. 만약 이게 국가 안보 이런 거와 관련해서면요.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군사 목적 군부대에 설치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 어땠죠? 군부대장이 어떤 관할 시도지사와 어떤 협의를 하면은 뭐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했으니까 공사할 거 아닙니까? 공사 다 끝났죠? 원래대로 하면은 사용 검사 받아야 되죠? 그런데 뭐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거를 일정한 결과를 그냥 알려준다. 뭐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도 도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게 군사상 이게 뭐 기밀이다 이러면은요 아예 생략 안 하고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와 유사한 거를 과거에 군대에서도 겪었어요. 이제 지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의무복무 기간만 근무했지만요. 군대에서 ROTC로 가서 그 격리장교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업무를 봤냐면요. 뭐 본국 계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격리참모부에서 어떤 군대 공사 입찰을 거기서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입찰을 해서 여기 어떤 입찰 공고문도 내고 또 낙찰자 선정하고 또 중간에 어떤 기성 공사한 거에 따라서 돈도 줘요. 그 나중에 또 사후 관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병부대하고 굉장히 업무적으로 밀집돼 있어요. 근데 군대 안에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군대 안에 보면 어떻죠? 뭐 탄약고도 짓죠? 또 거기 어떤 군인들 여기 장교들 독신 장교 숙소도 막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 짓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뭐 허가 신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공병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업자를 조그만 거는 군대에서 공병대에서 짓죠? 좀 여기 거기 예를 들어서 독신장교 숙소 만들라 그러면 군대에서 못 짓잖아요.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그 업자조차도 이런 거로 해가지고 아예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위험물 제조소 등도 요거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라는 게 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가 있다. 안전 성능 검사 이렇게 봅니다. 안전 성능 검사. 이거를 왜 별도로 떼놨냐 그러면요.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할 때 어땠죠? 뭐 옥외 저장소도 있고 옥외 탱크 저장소도 있고요. 옥내 저장소도 있고 옥내 탱크 저장소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탱크 안에다가 위험물을 저장할 때 그 탱크에 예를 들어 보세요. 탱크를 설치하는데 기초 지반이 안 좋거나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탱크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설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번 열어봅니다. 철판을 이제 탱크가 굉장히 큰데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탱크 만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용접을 하죠. 그럼 용접한 부위에 문제 생길 수 있죠. 거기서 누설이 만약 생기죠. 그러면 안전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탱크의 안전성능 검사는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요거 또 전문가가 또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떼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탱크 안전검사 언제 한다 그랬죠? 어떤 완공검사 받기 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완공검사 전에 이거를 별도로 해야 돼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 어떤 공사대로 다 한 다음에 완공검사 시도의사한테 받고 사용하죠. 근데 완공검사 받기 전에 탱크 안전성능검사 여기도 통과가 돼야지 완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탱크가 들어갈 경우는 탱크 안전성능검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드린 건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누가 하죠? 탱크 안전 검사 여기 시험자가 별도 있어요. 시험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죠? 어떻죠? 여기 한국 소방 안전 기술원 여기에 어떤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받으라는 경우고요.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죠? 뭐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됐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 거기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의의는 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탱크를 설치하는데 어떻죠? 집안이 든든해야 된다. 또 탱크가 뭐 어떤 누설이 되면 안 된다. 또 용접 부위 같은 데가 위험 요소가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 검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시기가 어땠습니까? 완공검사 전이라 그랬지 완공검사 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탱크 안전성능검사 통과 못하면요. 완공검사 들어가지조차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쭉 이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근데 탱크 안전검사 누구한테 신청한다 그랬죠? 서장 또는 기술원한테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여기 위험물 탱크 안전검사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언제 검사 신청하고 또 그리고 해당 탱크가 뭐냐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검사하는 게요. 그런데 언제 검사 신청할 거냐 그리고 해당 탱크가 어떤 탱크가 여기 탱크 안전성능 검사 대상이냐 이 2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한번 4가지를 한번 펼쳐놓고 중요한 것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면은 이 중요한 내용을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서로 관련되는 걸 한번 펼쳐놓고 4가지를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뭐 이런 비유가 좋을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죠. 뭐 중계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널널한 사람이 보면요. 미인들이 나올 때마다 다 A학점이지. 하도 다 예뻐가지고 허해하고. 그런데 어떡하죠? 그 한 명씩 들어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룹을 짜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펼쳐놓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만 봤을 때는 그 사람 장단점을 다 볼 수가 없다. 탱크도 어떠죠? 검사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것 따로 공부 저것 따로 공부하면요. 자꾸 이쪽 거 저쪽 거 내용이 혼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극복하는 방법은 뭐죠? 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처럼 전부 일렬로 배치를 시켜놓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요거는 여기 있는데 요거는 여기다. 그렇게 해야지 암기가 빠를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암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들을 봅니다. 먼저 기초지방공사. 탱크가 들어설
땅의 기초 지반, 요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또 그렇잖아요. 지금 뭐 부모님한테 저도 그랬지만요.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나요? 사람은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도 기초 지반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충수는 뭐죠? 물을 채워놓고 수압을 걸어놓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 검사는 뭐죠? 철판 하나만 가지고서 탱크를 못 만들고 여러 개의 철판이 들어가죠. 배도 만들 때 용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선소 가면요, 그 용접공들 되게 많죠. 그래서 용접부를, 그 용접한 부위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한다. 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됐지만요, 저는 지금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랫집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막 이게 아침 새벽까지 쫓아와서 막 자기 집 내려가라고 해서, 그래서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입고 있는 거 내려와서 가니까 그 집 부엌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아무래도 우리 집 파이프에 어디서 어떤 물이 흐를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파이프 누수만 하는 사람들 돈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압을 걸어요. 저도 그런 거 봤는데요, 딴 데서요. 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서 물 여기 셀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세하게 세면 못 찾아요. 별이 쓸데없이 다 바닥 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거기 파이프가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압을 걸어놔요. 압을 걸었다가 압을 한번 또 풀어요. 풀고 다시 압을 걸어요. 압을 걸었을 때 압을 걸은 상태에서 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파이프가 샌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압이 안 떨어져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압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하는 게 있어요. 쭉 갖다 대다 보면요,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음이 딱 걸려요. 그러면 고기 까니까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했냐면요, 집에 동파이프인데 파이프 하나만 가지고 쭉 못할 거 아닙니까? 파이프를 연결해 나가잖아요, 용접으로. 용접 부위에 주사 바늘 정도보다 더 작은 약간의 균열이 있었어요. 거기서 물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위험물 탱크에도 철판을 연결했는데 거기라고 해서 여기 뭐 균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찾아내려면 힘들어요. 육안으로 배도 안 와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놓고 압을 확 가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셀 거 아닙니까? 또 용접 부위에 대해서도 거기 물 채워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압을 한번 막 가해놓는 게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압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센 거 아닙니까? 압이 안 떨어지면 안 센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위험물 저장하는 그런 탱크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사시는 주택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 다녀서 직장에 있잖아요. 거기 누수 생기면요, 요런 기법에 의해서 찾아내 압을 한번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압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한번 봐야 되거든요. 공기를 확 채워놓는다. 물을 빼고 공기를 확 채워놓는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물보다 공기가 더 입자가 좀 세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했을 때 못 찾더라도 물을 뺀 다음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을 세면요, 거기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는 소리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죠? 기초 지반 검사. 뒤에다 검사라는 말이 붙죠. 그리고 충수 수압 검사. 충수 수압 검사는 뭐냐면요,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압을 걸어 놓는다. 그러면 압을 세게 걸면은 뭔가 미세한 균열이 있으면 거기서 물이 빠지면서 그 압력계 게이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게이지 안 떨어지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이래도 못 찾는 거는요, 공기 집어넣고 또 압을 넣으면 더 찾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용접부 공사. 철판에 용접 안 하고 하나 가지고 탱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접 여러 개 철판이 들어가거든요. 용접부 검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안반 탱크 검사. 안반 안에다가 탱크를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나오죠? 내용은 다 똑같다니까요. 기초지방공사에 뭐라 그랬죠? 탱크 안전성능 검사. 충수검사에 뭐라 했죠? 탱크 안전성능 검사. 용접부 탱크 안전성능 검사. 다 똑같은 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은 볼 필요 없죠? 2번에 보시면은 검사하는 시기가 있다. 언제 검사하냐? 요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초, 여기는 어땠죠? 어떤 기초지반 공사하기 전에, 공사 개시 전에 왜 그랬습니까? 공사 다 한 다음에, 기초지반을 공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럼 탱크 철갈 겁니까? 하기 전에
집안이 단단한가 아닌가 봐가지고 문제 있으면은 집안 개량 공사를 해야 돼요. 문제 없으면 들어가니까 당연히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이거 한다는 사람은요, 굉장히 멍충일 것 같아요. 맹구일 것 같아요. 왜? 공사 다 한 다음에 기초지방 공사해서 안 좋다. 그러면 탱크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충수소각 공사는 뭐죠?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그 밖에 부속 설비 부착 전에 배관과 부속 설비 부착하기 전에 한다. 한번 봅니다. 지금 탱크에 누수가 될 건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압을 걸어가지고. 근데 탱크에다가 배관 다 연결하고 또 부속 설비 다 부착한다 하면은 찾기도 조금 힘들어질 뿐 아니라 문제 있으면은 이거 다 또 철거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용접부는 어떤 거죠? 어떤 본체 공사 전에 한다. 본체 공사하기, 용접 어떤 공사하기, 또 본체 공사. 일단 용접을 다 한 다음에 본체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본체 어떤 여기 공사 개시 전에 한다라고 봅니다. 탱크 본체 공사 개시하기 전에 한다. 일단 용접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조립하는 공사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요. 안반 탱크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공사 개시 전에 한다. 공사 개시 전에 한다. 여러분 여기 특징이 뭡니까? 전부 공사하기 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고 나면은 일이 힘들어져요. 일 벌리고 난 다음에는요, 뜯어 고치려도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와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번 봅니다. 여기 맨 처음에 어땠죠? 첫 번째는 검사 결과 통지해준다. 두 번째는 여기 통지를 요즘에 써봅니다. 통지해준다. 두 번째는 어땠죠?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 필증을 교부해준다. 필증 교부를 해준다. 또 세 번째 어땠습니까? 여기도 용접부도 필증 교부를 해준다. 이상 없다는 필증 교부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반 탱크도 어땠죠? 안반 탱크도 여기도 어떤 서면으로 통지해준다.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요. 지금 이거는 기초 튼튼한가 맞죠? 이거는 그 안반 관련해서 그 안반 탱크 검사를 했는데, 근데 안반 공간을 이용해서 탱크를 했는데 일단 안반이라는 게 받쳐주잖아요. 이거는 탱크 그 자체만 하니까 전부 필증 교부라고 여기 보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탱크, 모든 탱크가 아니라 어떤 탱크에 해당되는지 봅니다. 기초지방공사는 어땠죠? 어떤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이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100만 리터 이상일 때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수수압은 어땠죠? 이거는 그냥 해당되는 탱크라고만 얘기했고 용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용접부 공사는 어땠죠? 이것도 그랬잖아요. 100만 리터 이상이 그랬다. 100만 리터 이상이 그랬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안반 탱크도 그냥 해당되는 탱크라 그랬지 얼마 이상이라는 말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탱크 말고 용량을 나타낸 거는 기초 기반과 용접부고 둘 다 100만 리터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뭐 이쪽에 갖다 붙이거나 이러면 또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제 탱크와 관련해서 어땠죠? 기초 지반 검사, 탱크 그 위에 설치하니까요. 또 그 탱크 자체에 뭔가 어떤 균열 부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충수 수압 검사, 또 용접부 공사, 그리고 안반 탱크 공사가 있는데 그 전부 공통이 뭡니까? 뭐 공사하기 전, 부착하기 전에. 그리고 어땠죠? 해당 탱크를 얘기했을 때 기초 지반과 용접부는 100만 리터 이상이고 나머지는 이런 탱크이기만 하면은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완공 검사를 볼게요. 완공 검사. 공사 다 끝났다? 그럼 완공 검사 받아야 된다. 근데 완공 검사 받아야 되는데 또 누가 완공 검사를 해주냐면은 시도이사잖아요. 앞에서부터 보세요. 어떤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허가 누가 내줬죠? 시도지사.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완공 검사 누가 내줬죠? 뭐 그것도 시도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근데 한번 봅니다. 완공 검사를 내줄 때 전부에 대해서 제조소 등에 대해서요. 완공 검사 내줄 수가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완공검사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일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내주면요, 그 부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건축물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건물도 어땠죠? 하나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용승인 내줄 수도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부 내준 거는 사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떻죠? 다 사용은 못한다.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조소 등의 제조소 같은 경우에 규모가 굉장히 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봅니다. 뭐 제조소가 굉장히 규모가 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일부 완공 검사 해주고 사용하게 해주는 것과 전부 다 돼야지 완공 검사 해줘. 그러면 어땠죠? 그 제조소 등 어떤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굉장히 어떤 뭔가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 없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아파트로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아파트의 원칙 맞추면 어떻죠? 거기 사용검사 받고 합격해야지 아파트 입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죠?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부 조금 미비된 게 있죠? 들어가 쓸 수 있어요. 또 어떡합니까? 아파트를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어요. 급한 사람 이상 없으면 먼저 들어가게 해줘요. 여기도 그런 거에 입각한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는 어떤 제조소 등만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도 요거와 유사한 내용들을 다 법제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였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완공검사 신청하고 신청 시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예외를 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완공검사 볼게요. 완공검사 그래놓고 여기 신청을 한다.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시도지사한테 신청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완공검사 신청 시기가 있었잖아요. 신청 시기가 있는데 뭐 쓰기 전에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결론은 뭐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완공 신청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이해 못하고 모를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외는 일부 정도는 한번 체크해보고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겠는지 그것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완공검사 신청 시기 원칙 공사 완료됐을 때 그렇지만 예외는 좀 다르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그 이유를 봅니다. 먼저 1번에 볼게요. 첫 번째 나왔던 거 어떤 얘기였죠?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에 지하 탱크가 있는 탱크를 갖고 있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봅니다. 만약 제조소에 지하 탱크가 있어요. 묻어야 되는데 땅 속에 묻은 다음에 완공 신청한 다음에 다시 공무원이 왔을 때 땅을 그래 놓고 요거를 볼 겁니까? 그럼 바보짓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죠? 지하 탱크 매설하기 전에 한다니까요. 지하 탱크 매설 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거는 뭐 이것 빼놓고 나머지 빼놓고 이건 완공 다 한 다음에 하지만 지하 탱크를 매설했다? 그럼 매설하기 전에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그 부분 완공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기 땅 속에 묻고 난 다음에 그럼 와가지고 어떡하죠? 땅을 그러면 땅을 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외로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이거 봅니다.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 예외 두 번째 보면요. 이동 탱크 저장소인 때라고 했잖아요. 이동 탱크 저장소. 이거는 어떤 탱크 롤이 유조차 같은 거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죠? 이동 저장 탱크를 완공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올려놔야 되잖아요. 거기. 그리고 그 차에 장착시키기 전에 상치 장소 확보한 다음에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상치 장소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나왔던 거는 이송 취급소.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위험물, 유류나 가스 같은 거를 어떤 보내주기 위한 파이프 라인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땠죠? 여기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공사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다음에 전체 또는 일부 완료했을 때 그래놓고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다만 지하 또는 하천의 경우 매설한다. 지금 파이프가 지나가면 지하도 가죠?
또 중간에 강 있잖아요. 그러면 강 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죠? 이때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은요, 공사 경우에 이송배관 매설하기 전에 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지하 또는 하천, 여기 매설할 때는요, 매설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완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 확인을 받고, 그리고 매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매설하면 다시 땅을 팔 수도 없는 거고, 또 보세요. 강바닥 밑으로 매설했다. 그러면 또 강물에 들어가서 그걸 파가지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완공검사 필증 교부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완공검사 필증 교부. 이게 건물로 치면요, 우리가 사용 승인, 또 아파트로 치면 사용 검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땠죠? 여기는 완공검사 실시한 다음에 어떤 기술 기준에 적합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해준다. 이거 누가 교부합니까? 뭐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시도지사가 교부를 해야 되겠죠. 이유는 뭐죠? 시도지사가 제조소 등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죠. 또 시도지사가 완공검사권자죠. 그러니까 완공검사 이상이 없으면요, 당연히 검사 필증을 교부를 해줘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놓고요. 또 그리고 뭐 일정한 완공과 관련되는 증빙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이 열람할 수도 있어야 되죠. 또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잘못을 따져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요, 완공검사 업무대장, 검사 업무대장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어땠죠? 10년간 보관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0년간 보관을 한다. 뭐 그리고 요 기간이 경과하면은 뭐 폐기해도 뭐 법적인 문제는 발생 안 한다. 여기 완공검사 필증 교부까지였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제조소 등에 대해서요, 어떤 뭐 허가를 내줬고,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신고로 뭐 할 어떤 변경의 경우 신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땠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이상 없이 공사가 다 어떤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완공검사 신청 들어가고, 또 공사 이상 없이 끝났을 때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가시면요,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자의 지휘승계, 이거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조소 내가 설치 허가 다 받았죠? 이상 없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개인의 경우에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제조소 등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어땠죠? 법인이 합병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승계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휘승계가 된다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원만하게 문제 없을 때 승계였잖아요. 사람이 때가 돼가지고 이 세상 떠난다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겁니까? 경매 들어가가지고 경매로 넘어간다. 그럼 누군가가 경락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또 파산해가지고 환가, 돈으로 가치가 어떤 돈으로 바꾼다. 그렇지만 그 시설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땠죠? 세금 안 내가지고 매각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제조소 등을 인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조소의 지위가 다른 사람한테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거는 뭐죠? 자연스러운 거. 두 번째 나온 거는 아주 안 좋은 현상에 의해서 지위가 각각 승계된다. 또 어떤 법인의 합병의 경우는 어떻죠? 물론 요거와 유사한 거 뭐 다른 시간에 한 적도 있었지만요. 합병을 하면 두 가지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두 가지 회사가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떻죠? 두 회사가 합해지면서 하나의 회사는 소멸되고 다른 어떤 하나의 회사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리고 그럼 만약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지위를 만약 승계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 있는 지위의 승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위 승계 신고를 얘기 들어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기간을 물어본 기간에 관한 내용이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시험은 그동안
굉장히 자주 벌어진 거 아닙니까? 뭐 1년에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지역 본부별로도 보죠. 또 여기 뭐 중앙에서 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출문제 뭐 정확치는 않지만 자료가 있는데 이런 날짜를 물어본 문제도 뭐 여러 번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위 승계한 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위를 승계한 승계일이 있다 그러면요. 요때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 했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거는요. 여기는 30일 이내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어떤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내준 시도지사한테 하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봅니다.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할 때 눈대중으로 볼 수 있죠? 뭐 내 나름대로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볼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저처럼 어떤 종이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시간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러면은 웬만해서 잘 안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계가 어떨 때 일어난다?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양도 돈 받고 팔았거나 아니면 법인이 합병됐을 때 그러거나 뭐 망해가지고 어떤 뭐 여기 넘어갈 때 또 세금 안 내가지고 그럴 때 그때 그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기 이쪽에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신고와 관련되는 절차를 뭡니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한테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소방서장한테 간다는 거죠. 물론 각종 권한 행사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해줬기 때문일 수밖에 없어요. 또 뭐냐면요. 시도지사가 하는 업무가 많다가 보니까 일일이 이걸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음 내용 보시면요. 제조소 등에 대해서 물론 운영을 잘하고 뭐 이상 없이 지나면은 문제가 없지만 어떤 제조소 등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 보면요. 법 관련돼서 일정 부분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요. 거기 뒤따르는 게 있어요. 취소 또는 어떤 사용정지, 영업정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뭐 그거에 관련되는 게 여기서 나왔다. 뭐 이러면서 제조소 등과 관련되는 얘기는 끝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 봅니다.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어떨 때 설치 허가 취소가 취소가 되거나 또 제조소 등은 일종의 뭔가 어떤 일정한 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거나요. 이렇게 하거나 또 6개월 이내 어떤 사용정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떨 때 그랬죠? 세 가지 경우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어떤 변경 허가 없이 변경했을 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했을 때 물론 요 허가 대상 아닌 경우는 뭐 이런 일을 안 당할 테고요. 또 두 번째 어떠냐면요. 완공검사 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완공검사 받지 않고 사용했다. 완공검사 없이 사용했다. 이 정도면 사안이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어땠죠? 어떤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했으면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했으면은 뭐 그러면은 설치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한다. 사용 정지는 6개월 범위 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좀 생각이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허가 안 받고 어떤 사업한 사람에 대해서 왜 여기서 빠졌습니까? 그러는데 한번 봅니다. 허가 안 받고 한 사람은요. 허가를 안 받았는데 허가 취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 이걸 1번, 2번, 3번 그려놓고 아닌 거 찾아라 그랬고 네 번째 무허가로 여기 제조소 등을 설치했다. 지금 이 사람은 허가 자체를 내준 적이 없는데 허가 취소 대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허가가 있는 사람이 돼서 이게 대상이잖아요. 물론 여기도 처벌은 받지만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공부할 때 경직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좀 어떤 논리 플러스 암기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가야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과징금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과징금이 나왔다. 과징금은 뭐죠? 이렇게 했잖아요. 뭔가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게 과징금이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물론 그 제조소 등이 사용정지를 당했을 때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보고 불편합니까?
그 제조소 등의 관계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제조소 등에 대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도 타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떡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과징금은 무엇에 가름해가지고 과징금인데 지금 이렇게 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용정지 처분에 가름해서라고 했잖아요. 사용정지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릴 거 아닙니까? 설치 허가 취소와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한다?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사용 정지일 때만 여기 어떤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 설치 허가 나오면은 허가 취소 나오면 취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여러분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땠죠? 여기 소방기본법도 공부하고 또 거기 소방시설법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과징금, 제조소 등은 아무래도 위험한 물질과 관련돼서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봤으니까 과징금 액수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2억 원 이하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물론 조그만 규모의 취급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조소 같은데 뭐 대기업체 제조소 있을 거 아닙니까? 2억 원 이하니까 2억 원보다 작게 해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조소에 굉장히 규모가 큰 제조소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액수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어떨 때 그랬습니까? 여기 허가 취소에 가름하는 것은 안 되고 여기는 사용 정지에 가름했을 때만 이러한 규정이 어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뭐 일부 정리하고 또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또 항상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어떤 중요한 포인트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군용시설물, 위험물 특례. 원칙만 얘기하면요. 제조소 등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의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 군사 목적, 군부대에서 사용한다.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말고 또 가서 뭐 검사하고 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이 기관은 국가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어떤 미리 그 제조소 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하고 협의한다. 상의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했죠? 그러면 협의했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어땠죠?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어떤 완공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사안을 시도의사한테 통보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종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뭐죠? 거기 설계도 제출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군사기밀 국가안보에 중요하면요.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라고 보거든요. 군부대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군사기밀이다 그러면서 여기 설계도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군사안보 또는 여기 군사기밀, 군사안보에 대해서 판단할 역량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도의사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번 봅니다. 어땠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완공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 탱크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완공검사 후가 아니라 완공검사 전에 탱크 안전 성능 검사라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왜 그렇죠? 탱크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잘못하면 누설될 수가 있고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진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한국소방안전기술원, 산업기술원, 이 기술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여기 관련해서요.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여기 어떤 받으라고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통과 못하면 완공 검사 아예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가장 먼저 기초 지반 여기부터 검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탱크에 어떠냐면요. 물을 채워 가지고 충수한 다음에요. 압을 한번 집어넣어요. 그러면 탱크에 내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탱크가 폭발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거죠. 또 어떻죠? 우리가 여러 개의 철판을 이어가지고 탱크를 만들죠. 그러면 용접 부위 같은데 분명히 잘못하면요. 물론
어떤 섬세하게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잘못하면 누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한다. 그리고 또 어땠죠? 안반 탱크 공사, 안반 안에다가 탱크 집어넣는 거. 그러면서 어땠죠? 공통적인 건 뭡니까? 어떤 공사 개시 전 또는 시설 부착하기 전에 이걸 한다. 그리고 어땠죠? 해당 탱크를 얘기했을 때 기초 지반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접부 검사는요. 용량 100만 리터 이상이고 그게 1, 3번인 거 아닙니까? 2, 4번 두 번째 나왔던 충수 수압 그리고 안반 탱크 공사는요. 해당 탱크라고만 얘기했지 용량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완공 검사 누가 실시하냐?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리고 어땠죠? 어떤 한꺼번에 전부에 대해서 완공 검사 받을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완공 검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완공 검사 받죠?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완공 검사 신청 누구한테 합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완공 검사 당연히 시도지사가 해준다. 그리고 원칙은 뭐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완공 검사 들어간다. 그렇지만 어떤 그 공사의 특수성에 비춰가지고 그 신청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하 탱크를 보세요. 지하에 탱크를 어떤 설치하고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죠? 매설하기 전에 완공 검사를 해야지. 매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퍼내가지고 완공 검사하러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랬죠? 또 이송 취급소는 그 파이프라인을 얘기한 거죠. 근데 어땠습니까? 여기 지하 또는 하천에 매설했을 때 그때는 이거 매설하기 전에 하라고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장소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탱크 로리를 얘기하는데 거기 탱크가 중요한데 어땠죠? 어떤 거기서 차에 장착시키기 전에 상치 장소 여기 놓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차에 장착시켜 놓고 하면은 어떤 검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여기 완공 검사와 관련되는 대장을 얼마 동안 보관을 하죠? 10년간 보관한다. 왜 법에서 이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10년이라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내가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요. 미리 파기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뒷조사하기도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10년간 보관하고 뭐 이거 문제가 있으면 뭐 공무원 왔을 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또 제조소 등에 대해서요. 운영 잘하다가 뭐 사람이 세상 떠서 지위 승계할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어땠죠? 팔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어땠습니까? 승계할 때 그냥 승계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승계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쪽에 나온 게 뭐가 있었죠? 제조소 운영을 잘하다가 뭐가 잘못했을 때 설치 허가 또는 취소 또는 사용 정지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조심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허가 안 받고 여기 사용했을 때 그때는 허가 취소 자체가 없어요. 아예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과징금은 뭡니까? 이거는 어떤 설치 허가 취소에 가름하는 게 아니라 사용 정지 여기에만 가름한다. 만약 사용 정지를 내리면 결국 어떻죠? 거기 제조소 등의 관계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용자도 불편하다. 그 사항을 판단해서 시도지사가요. 어떤 여기 공공의 이익을 사용 정지를 시켰을 때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징금을 부과해서 어쨌든 잘못한 데에서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어땠습니까? 의외로 많잖아요. 2억 원이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대기업체 제조소 같은 데는 세게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규모가 작은 동네 주유소 조그만 데 같은 데는 액수가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억 원 이하니까 500만 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억 원 이하로 돼 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도 한번 제조소 등과 관련해서 쭉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위험물 구체적인 안전관리 내용 놓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